자, 아타랑기 피노누아를 오픈해서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빈티지고요. 뉴질랜드의 마틴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아타랑기 피노누아입니다. 스쿨캡입니다. 신대륙 와인이지만 굉장히 맑고 투명하네요. 컬러감은 피노누아답게 좋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요. 라벨을 안 봤다면 신대륙 와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물론은 지금 따자마자 하기 때문에 아직 열리진 않았을 거고요. 약간 중간에 빈맛이 있지만 이거는 0에서 그렇고 아직 브리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네요. 아타랑기 피노누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보신 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 이름은 아타랑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으로, 특히 이제 피노누아계에서는 피노누아 좀 드신다는 분들은 다 아시는 와인이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오리어,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 쪽의 그 말로는 새벽하늘,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그랑크리급의 와이너리를 만드는 최초의 생산자로 이제 이름을 알렸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유명한 DRC라는 그 묘목을 가져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케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자면 80년대 설립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틴보로가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피노누아를 심기 시작했고, 와인 메이커도 현재까지 헬렌 마스터스라는 사람이 양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뉴질랜드 최초 그랑크리의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로버트 파커 등 평가원들의 최고의 찬사를 받는 와이너리다라고 써 있죠. 제가 와인을 마시기 직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가 평가를 했다, 그리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해서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언제나 우리가 때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 자체가 부르고뉴 출신들의 와이너리나 그 자본들에 의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르고뉴 현재 기온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기온도 굉장히 상승하면서 와인벨트 자체가 위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영국까지 와인이 나오고 있죠. 더워지고 양조가 어려워지면서 뉴질랜드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뭐 이 말은 뭐 당장 내년부터 나온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양조 가문들은 앞으로의 100년을 보기 때문에 뉴질랜드 지역을 보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제 북섬과 남섬에서 남섬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로 치면 북극에 가까워진 것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보로 같은 경우는 제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마틴보로가 북섬의 최남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북섬의 최남단 그리고 남섬의 최북단이 이제 위도상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신 말보로, 소비뇽 블랑의 말보로 지역이 마틴보로와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글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코트도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타랑기의 핵심적인 어떤 마케팅 포인트이자 현재까지 이 뉴질랜드 피노누아에게서 아타랑기 가져가는 포지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 아벨클론이라는 이 묘목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 보면은 이제 1970년대 뭐 세관원이 이런 고무장에 들어온 묘목을 압수했는데, 이거를 또 굉장히 적법한 절차로 의해서 방역을 끝내고 나서 이걸 또 심어서 뭐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포도를 재배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아타랑기다, 이겁니다. 요게 뭐 전설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사실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 생각에 아타랑기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아타랑기를 조금 극찬을 하고 싶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긴 한데, 사실 좀 칭찬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있어서 오늘 좀 강력하게 이제 냉정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타랑기는 이 DRC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아타랑기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자, 아타랑기 플래그십 피노누아의 40% 이상 사용되어 다른 신세계 피노누아와 차별화되는 깊이감과 정체성을 제공합니다라고 이 핵심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근본이에요. 신세계 피노누아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고 깜짝 놀랐어요. 얼핏 마시면 뭐 모래생든이나 뭐 얼핏 뭐 주브레 샹베르 그런 느낌도 나요. 물론 가격이 이제 절대 싸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10만 원 이상의 피노누아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니까 여기 나온 설명들이 다 일치했어요. 복합적인 다크 아로마다. 약간 숲, 바닥, 흙 이런 게 나온 다크 첼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약간 음습한 스타일이긴 해요. 밝은 계열의 어떤 딸기딸기한 신대륙 스타일의 피노누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느끼하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향, 계피 뭔지 알 것 같아요. 허브 뉘앙스가 있고 약간 매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생고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고기 뉘앙스는요. 피노누아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탈리아의 랑게네비올로, 네비올로나 이제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끼안티 클라시코 같은 데서 이 야생고기 뉘앙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서 이런 야생고기 향, 약간의 육향,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CDP라고 하는 론 지역의 또 와인에서 이런 야생고기 향이 나옵니다. 이건 얼핏 맡으면 약간 쿰쿰한 냄새, 꼬리꼬리한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피노누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탄닌과 골격,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 제가 이 와인을 거의 3일에 걸쳐서 테이스팅 했는데 진짜 힘이 좋은 게 맞고 도수도 심지어 14도나 됩니다. 부르고뉴 지역에 14도 정도 되는 피노누아를 뽑으려면 프리미에클 이상이 돼야 돼요. 일반적인 등급으로는 안 되고 30만 원대 이상에서 14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올이 높은 거는 사실 알코올의 향만 감출 수 있으면 그런 튀는 맛만 감출 수 있으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수가 높지만 부드럽다. 이건 굉장히 극찬의 영역이거든요. 뭐 재배 및 양조 방식 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송이자 발효, 뭐 홀클러스터 방식.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줄기 발효와 이제 뭐 송이 발효와 뭐 이 비율을 섞는 것과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앞에 나온 맛, 다크한 느낌, 숲향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와인을 마시면서 사실 굉장히 큰 불만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아타랑기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를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고뉴를 계속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와인은 부르고뉴를 언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포지션이 부르고뉴 피노누아와 너무 달라요.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마신다고 했을 때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제가 저만 마신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고뉴 좀 드신다는 분들 통해서 한 5분께 지금 테이스팅을 했는데 같이 평가가 똑같습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7-8만 원대 부르고뉴 엔트리급보다 못해요. 특히 발향이 굉장히 약한데 발향에서 굉장히 약한 어떤 어색한 이탈리아 와인 같은 향이 올라와요. 제가 피노누아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어떤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이. 근데 반대로 한 분께는 그걸 가리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잘 만든 와인이다라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조감이나 숙성 잠재력이나 뭐 팔렛이나 다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 갖고 있는 어쩌면 포지션 자체가 신대륙 와인의 피노누아인데 부르고뉴 와인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한식이나 음식에 붙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와인은 굉장히 음식 친화적입니다. 오히려 음식이 없으면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썸네일을 썼지만 DRC를 건드리잖아요. 최고급 부르고뉴를 마케팅의 어떤 포인트로 삼거나 부르고뉴 지역과 연결성을 끊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이 와인의 패착 같아요. 그런 게 아예 없이 그냥 신대륙의 와인이다, 뉴질랜드의 고급 피노누아다라고 한다면 이 와인은 굉장히 극찬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많습니다. 실제로 와인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 로버트 파커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부르고뉴와 마틴보로는 정말 아주 다른 지역의 와인, 다른 형태의 와인인데 자꾸 이 자료에 보면은 매칭도 자꾸 이렇게 주브레 샹베르탕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달라요. 주브레 샹베르탕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탈리아와 피노누아, 이탈리아 네비올로나 산조베제와 피노누아의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불만이에요. 앞으로 아타랑기가 조금 더 어떤 와인으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냉정하게 맛으로서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스토리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르고뉴를 이제는 좀 떼고요.
아타랑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 세이버리하고 미네랄 흙 이런 것들은 피노누아로서 표출을 한다면 음식과 궁합도 좋고요. 식당에서 쓰기도 좋고요. 특히 미슐랭 같은 데서 이런 스크류캡 와인 쓰면은 쪼끔 이상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부르고뉴의 비싼 와인이나 이탈리아의 비싼 와인을 먹을 게 아니라 이 정도를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정말 매치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아타랑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제가 마신 게 플래그십 라인 아타랑이 피노누아잖아요. 크림스는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숙성 잠재력도 높고 스크류캡으로 돼 있어서 어떤 일반인이 다루기 편한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수입사든 저 같은 사람이든 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와인이 갖고 있는 퀄리티나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마시다가 그런 피노누아를 기대하고 마시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거친 느낌이 들거나 맵다거나 허브 뉘앙스가 너무 세다거나 너무 다크하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제가 가이드를 앞으로도 어떤 분께도 똑같이 드릴 건데 이 와인은 부르고뉴 피노누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신대륙에서 나온 피노누아 중에서 가장 느끼하지 않고 너무너무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허브 뉘앙스가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 음식에 약간의 매운 기운이 있더라도 이 피노누아는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갈비집 있죠. 여러분 소갈비 먹으러 가면 소갈비가 아무리 일반 그냥 양념 없는 갈비라고 해도 반찬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간이 셉니다. 마늘이나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르고뉴 와인 잘못 가져가면 그런 갈비집에서 큰일 나요. 부르고뉴 와인 비싼데 그 맛 가려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과실미가 오히려 음식을 먹을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맛이 다 서로 안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음식 붙이니까 잘 붙어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고뉴 애호가 스토리텔링 이거 제가 자료 만들었지만 제가 테이스팅 해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붙이면 여러분 100% 실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끝나고 마실 때는 어쨌든 냉정하게 이 맛으로 봤을 때 부르고뉴와 전혀 상관이 없다. 피노누아라서 가치는 있지만 구조감, 발향은 좀 약하고 맛에서 갖고 오는 파워, 도수가 14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와인이 힘이 좋아요. 숙성 잠재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파커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로버트 파커가 좋아하는 와인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보르도 향 같은 것도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이 출처는 이렇고요. 제가 이 아타랑기 와인 결국엔 남겼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저는 이 테이스팅 할 때 절대 음식 먹지 않거든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테이스팅 할 때마다 한 잔 이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고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는 나물 반찬도 상관없습니다. 김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갈비집에 나올 만한 그런 반찬들 하고 드시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텔링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드실 때, 구매하실 때 절대로 부르고뉴를 상상하지 마시고 10만 원이 넘는 와인입니다. 부르고뉴 피노누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정통적인 피노누아 맛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런 걸로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과 내가 고기랑 피노누아를 먹어보고 싶다. 근데 신대륙에서 느끼한 게 싫다. 미국 피노 너무 느끼하다. 버터리하다. 그러신 분들 요거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포지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꽤 남아있더라고요. 성지에서 구매하시든 따로 주문해서 구매하시든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자, 뉴질랜드 피노누아 그랑크리급으로 칭송받는 아타랑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대전에서 와인워크라는 와인샵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찾아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